예, 2컵, 1컵, 2컵에 그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10g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잘 녹을 수 있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예, 막대로 저으시던가.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그 노지에 심은 고추, 가지, 토마토 그리고 호박류에 이제 밑거름도 하셨겠지만 이제 그런 작물들은 계속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특히 고추도 계속 연속 착과가 되고 가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뭐 참외나 아니면은 호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밑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추비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이나 영양제를 꾸준히 밀어 넣어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이 텃밭에서 이제 관수 시설을, 그러니까 물이랑 영양제를 줄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추비를 좀 주거나 아니면 고랑에다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꾸준히 계속 말씀드린 간단하게 영양제 만드는 방법,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추, 노지에 심은 고추밭에 물과 영양제 주는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양제를 만드실 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쌀뜨물입니다.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은 각 가정에서 쌀을 씻고 나오는 거죠. 쌀뜨물 한 1리터 정도 이렇게 담아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복합비료랑 그 다음에 설탕 1컵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미생물 제제는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발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빵빵하게 불어나면은 발효가 됩니다. 따뜻한 데다 놓으시면은 이게 발효가 되면은 그때 작물에게 물과 한 뭐 1대1로 주셔도 상관없고 물과 한 5배 정도 주셔가지고 넣으셔가지고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걸로 이제 만든 쌀뜨물로 만든 게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죠. 첫 번째는 이제 요거는 제가 구아노라고 하는 건데 새똥입니다. 오랫동안 새똥이 이제 누적되어 그러니까 쌓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이 캐가지고 비료로 만든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 쌀뜨물에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곱지 않기 때문에 좀 밑에 많이 가라앉는 경향이 있는데, 인산칼슘 주실 분들은 간주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구아노도 넣어주시면 좋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쌀뜨물에다가 복합비료 넣고 설탕 넣고 그리고 발효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발효를 시키시면은 요거를 한 달 정도 놔둬도 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안에서 미생물이 발효를 계속 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보통 복합비료가 잘 안 녹잖아요. 그래서 미생물로 이제 녹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요 쌀뜨물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바로 붕소와 칼슘이 들어간 보락스 그린이라는 것을 제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붕소와 칼슘 부족할 때 특히 고추에는 붕소와 칼슘이 부족 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붕소와 칼슘을 관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면 시비를 하실 때는 염화칼슘 같은 것을 이제 녹이셔갖고, 아니면 칼슘제가 있으시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연면 시비를 하셔야 되는데, 연면 시비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주로 밑으로 이제 칼슘과 붕소를 주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요 보락스 그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요건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구입해서 하는 건데 몇천 원 가지 않아요. 그거 여기 한 20g 정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쌀뜨물 넣고 설탕, 요거 설탕 1컵, 1컵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효를 시키시면은 이게 조금 밑에 남긴 하는데 굉장히 미세합니다. 이게 곱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에도 잘 녹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쌀뜨물에 넣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발효하고 있어요. 요것을 이제 물과 한 3배에서 5배 정도 타가지고 작물에게 관주로 아니면 연면 시비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쌀뜨물을 가지고 발효를 하실 수 있다. 자, 오늘은 쌀뜨물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맹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3일 전에 발효를 한 것입니다. 발효를 시작한 거죠. 요 안에 스타킹 같이 생긴 요 거름망, 음식물 찌꺼기 거름망인데요. 그걸 가지고 요 안에다가 제가 누룩을 넣어갖고 지금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물 10리터에 누룩 한 50g 정도 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복합비료 100g 넣고, 그리고 휘휘 저어서, 그리고 설탕, 설탕 요게 100g입니다. 설탕 100g짜리 2개, 그러니까 200g 넣고 휘휘 저어서 자연적으로 기포기를 쓰지 않고 만든 그런 액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액비를 만드실 수 있고요. 누룩입니다. 누룩이 이제 곰팡이균이죠. 다들 아시죠? 술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특히 요 막걸리요. 막걸리 만들 때 이 누룩이랑, 그리고 여기 효모, 이스트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요. 효모가. 두 가지를 넣으시면 이제 막걸리, 뭐 쌀도 넣어야 되겠지만 막걸리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하셔도 되겠지만 뭐 굳이 누룩을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누룩이 있으시면은 뭐 누룩 굉장히 저렴합니다. 1kg에 5,000원도 안 가요. 요거 한 50g 정도 덜어서 이렇게 발효하실 때 요 망에다가 넣고 복합비료를 함께 발효를 하시면 되는데, 누룩과 그리고 이스트도 두 가지를 함께 넣으시면 더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그 미생물 액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도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끓고 있어요.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 그러니까 따뜻할 때는 발효가 아주 잘 됩니다. 이런 거 만들어서 밭에다 주시면 되고요. 복합비료를 이제 여기다 넣고 지금 거의 다 녹았어요. 이렇게 미생물과 이제 발효를 시키시면은 조금 남고 대부분 다 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비료와 그다음에 설탕,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미생물을 넣고 하시면은 발효가 잘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망에다가 재료들을 다 넣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복합비료 100g, 그다음에 설탕 2컵, 1컵, 설탕 2컵에, 그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10g, 이스트 10g, 그다음에 여기에는 누룩은 한 20g 정도만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누룩 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으로 미량요소 복합비료, 요 미리근이라는 것이 이제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미량요소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보시면은 붕소, 아연, 철, 수용성 망간, 수용성 구리, 다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 이것도 한 5g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요 안에다가 물이랑 함께 넣어주고 한 3일 정도만 따뜻한 곳에 넣어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약간 냄새가 막걸리 냄새, 발효 냄새 비슷하게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녹을 수 있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막대로 저으시던가 이걸로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요 비료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스트와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그리고 뚜껑은 닫아 주세요. 혹시라도 벌레들이 이 발효향을 맡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은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노지에 심은 노지 고추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페트병을 묻어 주셔서 꾸준히 물도 주고, 초반에는 이제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 가뭄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면서 저같이 이렇게 영양제도 만들어서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제품화되어 있는 뭐 아미노산이나 아니면은 칼슘제, 영양제 함께 여기다가 이제 물과 함께 혼용을 하셔서 이렇게 관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주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을 주시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물을 주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요 밑에를 자른 다음에 거꾸로 세워서 물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송곳으로 밑에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도 구멍을 뚫어서 물을 조절하는 거죠. 구멍을 많이 뚫으면 많이 뚫을수록 물이 많이 들어가겠죠. 빨리 들어가겠죠. 어쨌든 요 땅 속에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있으면은 한번 물을 주시게 되면은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걱정이 없습니다. 물을 천천히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워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을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요 위에다가 수시로 요 위에다 따라 주시면은 여기 물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여기 요 비닐 안에 물이 흥건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가뭄을 타지 않고, 그 다음에 영양제도 쉽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관수 시설 한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요것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영양제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희한해요. 재밌는 물주기 방법입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보여드렸죠, 이거. 우선은 페트병을 밑에를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요 뚜껑 부위에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구멍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페트병을 빼내서 구멍을 좀 청소를 해주세요. 물이 만약에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구멍을 뚫는 개수만큼 물이 들어가요. 전 3개 정도 뚫고 그다음에 요 사이사이에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묻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 고추 하나하나 해주셔도 되고 저는 2개 하나꼴로 옆에다가 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만든 요 액비와 물을 혼용해서 줄 건데요. 요 액비 원액 1리터 기준으로 해서 여기 물은 3리터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를 넣고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따라서 아까 구멍 뚫은 것을 개수를 조절을 해서 하셔가지고 만약에 물이 천천히 내려갔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구멍 한두 개 정도만 뚫어 주시고 빨리 내려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를 뚫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물이 이 근처에서 흥건해지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제 빨아먹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올라오게 하는 것은 이 통이 있으면은 이 통 끝에 흙이 닿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을 이제 크게 뚫으면은 그만큼 빨리 물이 내려가고 작게 뚫으면은 좀 늦게 내려가겠죠. 양쪽으로 해서 고추가 양쪽에 있으니까 좀 작게 뚫어서 양쪽으로 물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흙이 닿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물을 넣고 영양제를 넣고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물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구멍 뚫은 크기만큼 물이 내려간 속도가 달라요. 조그맣게 뚫으면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이 내려가기도 합니다.